사격 방안이 최고 사령부에 보고됐고 김정은 이미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인민군 총참모부도 성명을 내고 대미 경고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참수작전과 예방전쟁, 선제타격 등을 조목조목 거론을 하며 자신들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선제타격 조짐이 보이면 서울을 비롯해 전방에 우리의 1군과 3군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괌에서 미국의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한반도를 다녀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희태 채널A 사회부 차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전 리포트 보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 위협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목이 괌 때릴 것. 괌이 뭐 가까운 나라는 아닙니다만 미국령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과연 북한이 이 얘기한 것처럼 괌을 정말 때릴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그것부터 궁금합니다. 어떤 미사일로 어떻게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일단 북한이 스스로 얘기한 것은 화성 12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전까지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단 미사일로 때릴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화성 12호라는 것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영상이 맞습니다. 이제 화성 12호입니다. 화성 12호에 발사해서 지난 5월 14일에 발사됐죠. 예. 문재인 정부 탄생 4일 만에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저거에다가 한 단을 더 올린 게 화성 14형이고요. 예. 결국 저 12형 자체만 해도 거의 ICBM에 가깝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하 뭐 한 24라고 최대 얘기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한 마하 20 언저리가 될 거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게 뭐냐 어떤 게 문제냐면 괌을 지키는 그 미사일이 있죠. 사드입니다. 예.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마하 14 정도까지로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만약 화성 11호 공격을 할 경우에는 이런 사드의 요격 어떤 속도 이것을 넘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대응을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제 그게 외부에 알려진 것이고요. 최근에 사드의 성능 개량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괌이라는 환경상 결국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요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진짜 발사하면 대충 도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 정도 시간이면은 거의 한 20분 안팎으로 해서 도착이 가능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각도를 어떻게 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단거리 발사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북한이 괌을 발사를 하다가 만에 하나 괌 영토에 미사일이 한 발 떨어진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은 미니트맨 3라는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20분이면 북한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본토에서? 예, 본토에서 20분이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저러한 행동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대가 핵 보유국이다. 그것도 북한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핵을 뭐 한 10발에 20발 가졌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핵 탄두수는 거의 한 1,700여 발 정도를 현재 배치하고 있고 보유하는 것만 해도 거의 한 5,000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나라와 핵으로 대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모한 행동이죠. 네, 이 북한의 괌 포격 위협 오늘 아침 이 조선인민국 전략군 대변인 성명이라는 이 인용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앤더슨 공군 기지를 포함한 괌의 주요 군사 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겠다. 화성 12형으로 포위 사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괌이라는 곳이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좀 집결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곳이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전진기지입니다. 손쉽게 말씀드리면요. 뭐냐면요. 미국이 전 세계를 어떤 압박을 하거나 이렇게 소위 말해서 통제를 할 때 쓰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뭐겠습니까? 공군하고 해군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군하고 해군이 그렇다고 해서 내내 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공군기가. 그럼 중간 기착지가 필요한데 바로 괌에 있는 앤더슨 기지가 그런 이 폭격기들, 주로 전략 폭격기들의 중간 기착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B-1이나 B-52들이 여기에 계속 이제 순환돼서 전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괌에 잠수함 전진 기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이 거기에 전진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보면 여기에
미국 항모가 입항하기로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중간 기지로서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 미국에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이 모인 이곳을 견제를 가능하다면 미국을 견제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의 전략 자산의 대부분은 사실 미국 본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괌을 어설프게 공격을 했다가는 아마도 북한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북한의 발표는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선명이 나왔고요. 또 총참모본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총참모본부에서는 뭐 예방전쟁, 참수작전, 비밀작전 이런 거 쭉 열거하면서 우리를 노린다 이거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울 불바다. 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를 다시 또 꺼냈습니다. 서울 불바다는 뭐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예. 있었죠. 사실은 북한에서. 근데 지금 북한은 계속 소위 말하는 벼랑 끝 전술을 펴면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이전의 미국과 그 이후의 미국은 완전히 다른 예. 미국이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한번 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본토에 대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기조가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당선이 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어떤 도발 같은 것을 용납하면 본인이 내걸었던 어떤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아무래도 재선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정 지지도를 생각한다면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더욱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전쟁 위험성은 고조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 아닌가. 결국엔 중국도 북한을 좀 말려라. 예. 이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중국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조를 해가면서도 우리나 미국의 주장에 100% 동조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폐막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의장 성명에서도 뭐 우리의 요구대로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중지하라는 내용이 의장 성명에 채택이 됐습니다만 중국의 또 요구가 반영이 돼서 북한의 핵 도발과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도 동시에 중단하라는 내용도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네. 중국이 완전히 미국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도 않으면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뭐 중국이 확실하게 막아준다면 좀 잠잠해지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대해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휴가 중인데도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참 우리가 중간에서 애매하게 됐어요. 지금 네.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쌍방을 향해서 뭐 공격하겠다 비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중간에서 대화를 일단 먼저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김정은 때문에 아주 그냥 이 상황이 어렵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화성 12호를 쏘고 만약에 미국이 그것 때문에 공격을 한다. 그러면 피해는 또 누가 당하겠어요?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죠. 그럼 북한이 무슨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북한군이 그랬을 때 우리나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문제 때문에 북한이 저런 무모한 도발을 하면 안 됩니다. 저 나쁜 예, 사람들 아닙니까? 예. 아니 전 세계를 저렇게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를 저렇게 한반도를 위협에 몰아넣는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이 누가 저걸 용인할 수 있고 누가 저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물론 저는 이제 저게 수사로 끝나길 바라지만 혹시나 저런 행위가 있었을 때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트럼프가 얘기한 걸 보면 어떤 형태로 미국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외교전을 좀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가능한 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우리나라 네.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는 가능한 한 외교전을 통해서 북한이 저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박 요인들을 미국과 중국 뭐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저런 잘못된 판단 또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방 차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네.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굉장히 화난 듯 말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 발언이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북한이 사실상 이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 이 보도에 대한 반응을 물어봤을 때 나온 것이고 아직까지 이 괌 타격 여기에 대한 반응은 나온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도요. 결국 뭐냐면 그 DIA라고 미국 국방정보국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판단을 낸 게 북한 ICBM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봤더니 결국 소형화해서 탄도에 실을 수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 보도 떼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여기서 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낼 수 있는 결론이었고요. 네. 이미 작년에 그 3월에 그 소위 이제 김정은이 미러볼 같은 거 앞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핵탄두고 예. 그걸 이제 실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지금 여태까지 이제 뭐 그 어떤 위협 중에서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핵 위협을 받는 것 이것은 사실 뭐 과거 냉전 시절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 공식적으로 핵무장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네. 비공식적 핵 보유 국가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싸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인도나 파키스탄하고도 아니고 근데 북한이란 나라가 핵이라는 걸 무장하고 미국을 공격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수위가 좀 넘은 것이다. 예. 트럼프 입장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뭐 미국 본토에서 뭐 사람 죽느니 뭐 여기서 뭐 몇천 명 죽더라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가져다줄 뭐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공격당해서 뭐 삼성 같은 회사가 무너진다 혹은 뭐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 미국 경제도 같이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근데 지금 보면 나와 있던 그러니까 그동안 괌이나 하와이를 공격하겠다는 얘기는 가끔씩 했어요. 위협 수준으로. 근데 오늘은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포위라는 거는 그럼 그 괌이 이제 섬이면 예. 그 해변가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여러 발을 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러싸서 예를 들어서 정말 위협을 하겠다는 예. 얘기겠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총을 쏘거나 마찬가지로 제일 정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북한 ICBM 수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최소 수 킬로미터 정도의 오차가 있을 것이다. 예. 물론 그렇다면 수십 킬로미터 밖 하면 100킬로미터 밖 정도에 떨어지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공해상에 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각으로 쏴가지고 예. 그냥 막 북한 일본 고 겹치는 지역 정도로 쏘는데 예. 진짜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해갖고 괌 쪽으로 쐈는데 예. 자기들의 예상은 한참 떨어진 곳으로 쐈는데 그게 예. 삐끗해서 조금 더 나가면 예. 미국은 이거 전면전 하자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만에 하나 잘못 떨어지면은 곧바로 평양으로 그 미니트맨 3라는 ICBM이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분명히 북한도 여러 가지 머리 쓸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화성 14호 발사할 때 보셨겠지만은 지난번에 일본 이지로 떨어질 때 공중에서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런 식의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공해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예를 들어서 배가 지나가면 어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완전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북한도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식의 어떤 공격들, 위협을 하지만은 실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은 따라갈 것이다. 예.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천안함 공격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거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이 관리 가능한 정도의 범위의 공격까지만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의 이런 행동이 올해 유독 심상치 않은데요. 김정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 올해가 싸움 준비 완성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올해를 훈련의 해로, 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정하고 전체 군종, 병종, 전문병 부대들에서 강도 높은 싸움 준비 열풍을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그 어떤 침략무리도 일격에 경멸소탕할 수 있는 펄펄 나는 일당백이 만능 싸움꾼 백두산 호랑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김정은이 지난번 이 두 번째 이 축하 연회 이후로 또 한 9일 정도 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안 보이면 무슨 일을 꼭 벌여서 약간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뭐 실제로 지금 화성 14호 이 성공적인 발사 축하연이 이루어진 이후에 9일째 이제 이 김정은이 이제 자취를 감춘 모습인데요. 공식적인 석상에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김정은이 이렇게 자취를 감추고 나서는 이 도발이 적극적인
어떤 도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외교 당국이나 이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김정은의 동선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아마 파악한 것으로 해서 김정은의 차가 어디로 갔다. 우리 예.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성동격서격으로 딴 데서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네. 우리가 제대로 지금 김정은을 주시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뭐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게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생각하시는데 예. 무슨 정찰기 뜨고 인공위성 뜨고 하면은 다 볼 수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한 착각입니다. 사실은 미국도 상당 부분 뭐냐 하면은 지상에 있는 이제 뭐 특작부대가 가거나 아니면 그 휴민트 그러니까 정보자 그러니까 이 첩보원들이 가건 여기들이 주는 정보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정보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무슨 인공위성 있고 뭐 있으면은 국가적 전략적 정찰력이 다 있다. 이런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노동신문에 아까 보면 두 부서의 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기사들이 실렸지만 오늘 노동신문 일면 보면 희한한 게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저희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저게 김정은의 친필입니다. 그동안 이제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거 했을 때 보면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글자를 써서 올라가는 네. 듯한 건데 오늘은 이제 똑바로 써요. 8월 8일이라고 써 있고요. 저 내용이 공훈국가합창단 전체 동지들이 어머니 당에 드리는 노래를 훌륭히 창작 형성해 내놓은 것으로서 우리 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통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음악이 오늘 뭐 처음 발표된 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을 때 분명히 김정은이 친필로 사인을 해서 그거를 노동신문에 실었습니다. 예. 저 친필 사인이 저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것도 지금 발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실었다는 점에서 물론 미사일 뭐를 허가했다 뭐 이런 건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 저 뭔가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뭐 일종의 저것도 김정은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예. 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글씨로서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제 뭐 저걸 주체 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체 필체. 그저 뭐 그러니까 김일성 글씨를 이제 흉내 내가지고 네. 비껴 써서 이제 한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러한 그 어떤 이 백두혈통이 계속 끌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내 공식성상에 안 나타나고 있지만은 곧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암시로 볼 수 있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 하여튼 김정은이 오랫동안 지금 9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도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안보의식을 좀 더 고취를 하고 북한이 설마 쏘겠어? 북한이 설마 우리에게 뭔가 위협을 가하겠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좀 갖지 않는 것이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엄격한 분명한 경고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이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 나온 대로 외교적인 어떤 그 대응이나 이런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죠. 근데 어제 폐막된 이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참석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멘트가 많은 국민들의 좀 실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예를 들어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에게 왜 사드 보복에 대한 항의를 안 했냐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중지할 것을 왜 촉구하지 못했냐 그랬더니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다른 나라가 해서 우리나라는 안 했다. 그리고 정점을 찍은 게 그거예요. 이번 ARF에 와서 보니까 북한이 외교적으로 많이 고립돼 있더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래서 이런 멘트가 오히려 그런 식의 기자회견을 할 거면 안 하는만 못한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많이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좀 보면 최근에 이제 이 조선중앙통신의 이제 서울 불바다 발언도 새벽 2시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오늘 이제 조선인민군의 대변인 성명 역시 한 6시 정도에 발표된 것으로 봤을 때 사실상 우리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이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미국 시간에 맞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워싱턴 시간에 맞춰서 낮 시간에 이런 중요한 성명이라든지 발표 사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과 대화 의지는 없고 미국과 오직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북한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적인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입장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